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릴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입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한국 정부 당국의 분석에 사실상 같은 해석을 내리면서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share the concern that North Korea may be on the verge of another provocation. This is a concern that we've spoken of for some time now. Our concern for another potential provocation, be it an ICBM launch, be it a potential seventh nuclear weapons test, our concern has not abated in any way.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eigh in on the side of accountability for these provocations, to impose costs on the DPRK for its continued provocations. Made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treaty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is ironclad.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m to ensure that we are postured appropriately in terms of our defense and deterrence. And to continue to impose appropriate costs on the DPRK should its provocations continue as we are concerned they might cit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 여러 대가 한국과 일본 등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지적하고 이것은 미국의 한국, 일본의 파트너십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며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And you also heard from the president and senior officials while there more about our long-standing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ose allies, including Japan and the ROK. We've consistently made the point that attempts to intimidate U.S. allies and partners will only strengthen our collective resolv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방위와 억지 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 일정이 끝나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25일 새벽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기종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현재 군 당국이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이달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3일 만이며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나흘 만의 무력 시위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기간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간 4자 안보회의 쿼드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웡 장관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별도의 만남을 갖고 미국, 호주 간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도발을 포함한 영내 진전 사안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고 태평양 도서 지역의 탄력성과 경제적 기회,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도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외교 국방 간 협력 증진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최근 핵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군 당국은 극초음속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를 일본에, 즉 한국 동해에 상시로 띄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전술적 핵무력 충돌에 대비하고 모든 단계에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2 회계연도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해 동해 상공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4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일본 주변 국가들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며 이런 진전으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요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러 극초음속 무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무인기 사용과 운영에 대한 개념, 또 무인기와 위성사진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조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5일과 11일 연이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속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주장을 반박하며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미사일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을 수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핵탄도를 탑재할 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현대 재래식 전력에 맞서기 위해 핵 억지력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저고도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련의 발사를 통해 북한은 관련 기술과 운영 능력을 빠르게 향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관련 기술 개발 의도는 분명하며 이런 북한의 군사 활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미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조에 강력한 출발을 했으며 이런 관계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24일 미한 정상회담 등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결과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에 손상을 입혔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8개월 동안 동맹이 복원되고 강화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이런 관계 강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모두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 협박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 한국, 일본 모두 동북아 안보를 안정화하는 데 단결하고 방어와 억지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관련 새 예산안 심의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진행되는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대한 각각의 표결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한반도 관련 사안은 주한미군 규모와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영내와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문구 등입니다. 또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영내와 괌, 하와이 등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증액될지도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